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신세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네, 기업의 경영 환경이 급변하면서 대기업들의 다양한 형태의 채용 방식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절차나 시기에 얽매이지 않고 높은 성장 가능성을 지닌 실무용 인재들을 뽑겠다는 취지인데, 최근에는 1+1 제도도 생겼다고 합니다. 아니, 채용 제도인데 1+1이라고요? 또 무슨 마트에서 우유 1+1으로 파는 것도 아닌데 네, 굉장히 생소한데요? 맞습니다. 지원자가 다른 한 명의 지원자를 또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즉, 경력 지원자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인재를 자신과 함께 지원한 회사에 추천하는 이른바 1+1 입사 시스템인데요. 네. 이렇게 지원해서 합격했다. 네. 그러면 둘 모두에게 인센티브까지 지급되는 파격적인 와. 채용 방식입니다. 실제 이런 시스템은 당근마켓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정말 참신한 것 같아요. 지원자 신분일 때부터 추천제를 활용한다는 거 정말 생각하지 못한 그런 방식이거든요. 다른 기업들에서도 이 방식을 도입하고 있나요? 네, 국내 굴지의 자동차 회사에서도요, 지원자가 아니라 직원이 직접 외부의 우수 인재를 추천해서 하는 직원 추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 현장 실무자가 업계의 평판을 제일 잘 안다는 판단에서죠. 이 소수긴 하지만 전부서에서 적용 중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아, 서류 전형만이 아니라 이렇게 추천제를 도입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서류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수는 있어도 직접 업무 능력을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정형화된 스펙만이 아니라 실무 직원들의 추천을 받을 때 검증된 경력자일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내가 소속돼서 근무하는 회사에 누군가를 추천할 때는 나의 신뢰도도 함께 걸려있는 만큼 이 함부로 추천하기 어렵다는 점도 적용했고요. 네. 그만큼 더 좋은 인재를 추천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같은 전형을 운영하는 겁니다. 또 여기에 서류 전형도 이제는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 아, 서류 전형 보통 자기소개서 뭐 이런 걸 네. 써야 되는데 그쵸. 자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정형화되어 있고 거기에서 진정성을 좀 찾기도 굉장히 좀 어렵다는 한계가 있기도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 전형을 아예 없애버린 회사도 있습니다. 설문지 형태로 핵심만 간략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는 간편 지원 시스템을 도입한 건데요. 이른바 리크루트 24 제도라고 해서 서류 지원 24시간 내에 답변을 보내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보통 결과를 알기까지 한 주에서 길게는 막 한두 달까지 오래 걸리는데 이런 기다림의 시간을 짧게 해주는 거죠. 네, 정말 구직자분들 자기소개서 쓰는 게 제일 어렵다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네.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양해진 기업의 채용 방식 있을 것 같은데 소개해 주시죠. 네, 나의 스펙 말고 내가 가진 장점을 보여주는 그런 채용 방식도 있습니다. 이 자신의 매력을 180도 발휘해야 하는 오디션 방식인데요. 저 같은 사람은 떨어지기 쉽겠죠. 신세계그룹입니다. 신입 공채에서 오디션 형식의 면접을 진행합니다. 학력이나 나이 등의 지원자의 모든 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하고 오로지 7분 동안 프리젠테이션 면접으로 직무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 생각만 해도 굉장히 떨려요. 7분 동안 프리젠테이션으로 나를 소개하면서 나의 매력을 어필해야 되는 거잖아요. 와, 굉장히 좀 참신하면서도 어렵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더 들어요. 구체적인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면접 일주일 전에 직무와 관련된 주제를 먼저 던져줍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발표를 하게 되고 또 발표를 하고 나면 질의응답을 이어가면서 면접을 해가는 방식입니다. 네. 이때 서류와 1차 면접 점수는 반영하지 않는 말 그대로 제로 베이스 평가가 가장 중요한 관문으로 꼽힙니다. 정말 뭐 90년대생 직원 채용이 많아서 그런 걸까요? 인재의 다양한 면을 볼 수 있도록 채용 방식이 다양해지는 것 같은데요. 또 다른 게 있습니까? 네, 얼마 전에 짤막하게 좀 소개해드렸던 소식인데 네. MZ세대가 함께 직접 일할 동료를 평가하고 뽑는 방식입니다. 와, 같이 일하고 싶은 동료를 선발하는데 내 의견을 직접 내놓을 수 있다? 이 정말 좋은 취지죠. 그러네요. 여기에 채용 설명회도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요즘에 보니까
메타버스 채용 설명회가 등장했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네, 삼성전자나 LG 같은 곳에서 최근 메타버스 채용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지원자는 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자신을 대체하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입장한 뒤에 인사 담당자로부터 직무 설명을 듣고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하는 겁니다. 기업으로서는 시간이나 장소, 이런 물리적 제약 없이 채용을 진행할 수 있어서 좋고, 구직자는 궁금한 점을 실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채용을 진행하는 곳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해진 채용 방식에 적응하는 게 좀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채용문이 더 넓어지기만 한다면 구직자로서도 좀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국내 10대 기업, 1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요. 그래도 좀 희망이 보입니다. 이 올해 채용을 지난해보다 늘릴 것이냐 물었더니 9곳이 확대하거나 지금 정도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히는 등 채용문은 지난해보다 더 넓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 한컷 이슈도 짚어보죠. 오늘 한컷 이슈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놓치기 쉬운 알짜배기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하랴, 육아하랴,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은 평소에 집안일 챙기기가 가장 고민이실 텐데요. 그렇죠. 네, 아이 챙기고 또 집안일까지 챙기다 보니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정도다. 그쵸.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청소나 세탁, 요리와 같은 집안일을 돕는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와, 이걸 대신 해주는 사람을 준다고요? 네, 맞습니다. 와. 보건복지부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맞벌이 가정, 그리고 한부모 가정 등에 이 같은 가사 지원 서비스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한 겁니다. 이 사실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 사업이나 또 다른 사업들이 있는 것에 반해서 이 집안일이라는 영역을 정부가 인증하는 형태로 시범 사업 해보는 건데요. 서울이랑 울산, 강원 동해시에서 이뤄집니다. 가구 소득에 따라서 월 24,000원에서 144,000원을 내면 한 달에 4번을 찾아와서 회당 4시간씩 집안일을 도와주는 시스템인데요. 이 각 가정에 파견되는 도우미들은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지역 내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 소속의 전문 관리사입니다. 가정관리가 요양보호사 이런 등의 자격을 갖춘 분들만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정말 주부로서는 한 달에 4번만 집을 누가 전문가가 청소를 해줘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이걸 정부가 해준다고 하니까 좀 좋은 솔깃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 대상이 누군가요? 소득으로만 좀 구분이 되는 건가요? 네, 이 지원 대상은 각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출산을 앞둔 임신부를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해서 2개월 동안 이 서비스를 지원하고요. 동해시와 울산시는 18살 이하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또 울산시는 임신부나 출산 후 3년 미만의 산부도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신청 방법은 해당 지역으로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복지부는 우선 이렇게 시범 사업을 통해서 제도 인프라를 확인해 본 뒤에 시행 지역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네. 취업 준비생들은 목표 기업이 어떤 직무 경험을 원하는지 다양한 채용 방식에 대비해서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신세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